종목 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시장이 다소 좀 침체되어 있는데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이슈 있는 종목은 또 잘 가죠. 원전, 전력 설비, 방산주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배경에 상당히 좀 많은 뉴스가 나와서요.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?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이 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방미할 때 뭐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어느 정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를 좀 이끌어내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원전주를 올렸었다가 바로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뭐 툴키 같은 경우 대지진에도 원전을 계속 짓겠다라는 의지가 뚜렷하다 오늘 뭐 기사가 나왔죠.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6조 잭팟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들 강세죠. 한전 KPS 비롯해서 한전그룹주들 하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에 뭐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. 뭐 G2파워나 광명전기, 우리기술, 일진파워 등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오늘 보시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강세입니다. 방산도 좀 뉴스에서 조금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좀 러시아가 약간 이제 우리한테 좀 불편한 신기를 좀 드러내고 있죠. 무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급하면은 적대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뭐 생각하고 간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오면서 뭐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전 뭐 비롯해서 최근에 뭐 워낙 좀 무기 수출 많아지면서 좀 실적이 좋아졌었던 상태였는데요.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뭐 중소형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, 뭐 STX, 우리기술, 현대, 로템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빅텍도 강하게 올라오고요.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 이제 대형주들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았었던 작은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. 시장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상당히 좀 빠르게 돕니다.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멀미가 날 정도로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에서 좀 중심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주라기보다는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뭐 단편적인 뉴스에 편승해서 뭐 트레이딩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이라면은 트레이딩으로 항상 좀 멈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이제 방산이나 무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뭐 조금씩 올라오면서 주가들이 꽤 올라 있거든요. 뭐 추세상이나 수급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계속 감지하실 필요는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대형주들은 일단 뭐 주가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요. 하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추세가 좀 유지되는 상태, 뭐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터닝해서 다시 올라오는 상태라고 본다라면은 관련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중소형단에 있는 방산주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, 원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이게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생산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탄소 배출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원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고, SMR 같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 원전 섹터 관련주들은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좀 유지하시는 전략도 필요하겠고요.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좋습니다. 이쪽들 같은 경우도 전력을 이송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. 최근 주가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.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좋은 모습 좀 이어진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원전과 방산, 거기에 전력 설비까지 묶어서 봤습니다.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약한 가운데서 이 부분도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. 반도체 IT 섹터는 여러 가지 재료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를 못합니다. 이쪽이 약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?
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.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진하고요. 뭐 미국에서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계속 좀 미스가 나오죠. 사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감산 이슈로 실적 미스보다는 그 부분이 부각이 돼서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최근에 보시면 제일 잘 가던 이제 뭐 SNS텍 같은 경우도 뭐 TSMC 뭐 감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급락한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하락폭이 있는 편인데요. 21선 이탈한 상태인데 이 종목도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은 좀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물론 지금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.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전장 쪽에서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받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 IT 섹터주들은 좀 봐주시고요. 반도체 안에서는 좀 DDR5 관련주들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가 꾸준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관련주들, 힌지 관련주들 뭐 그런 부분들도 보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섹터주들도 변화는 분명히 있거든요. LG 디스플레이도 지금보다는 내년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 삼성과의 뭐 계약 관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. 삼성도 뭐 지금 TV도 다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지난번에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 보니 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실적 발표 시즌을 맞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. 궁극적으로 일단 IT 섹터주들은 지난번 급등 이후에 좀 승고르기 조정이다.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좀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는 꽤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이제는 좀 기간 조정, 뭐 종목별로 선별된 다른 뭐 순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관찰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오늘만 리포트만 보더라도 오늘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좀 잘 나왔는데 조정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기대치가 있는 것들은 추가 조정 나왔을 때 최근에 보면 21선 이탈하면 한 61선 부근 지지선으로 한번 보시면서 좀 기다리는 전략. 그래서 IT 섹터는 조금 서두르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서 새롭게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를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조바심 내지 않는 마음, 평정심이 필요하겠네요. IT 섹터 봤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2차전지, 그런데 테슬라 실적 발표에 영향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. 2차전지 소재 내에서 낙폭이 커지는 종목군들, 하지만 또 반면에 계속 장비 쪽이라든지 이쪽 강세 움직임 보여주기도 해서요. 2차전지 섹터 오늘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항상 말씀드립니다. 2차전지 뭐 요새 스쳐도 따블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. 뭐 2차전지 하겠다라고만 해도 주가가 몇 배씩 오릅니다. 최근에 보면은 어제 제가 봤을 때 주가가 EV 첨단 소재도 17,0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종가가 11,000원대에서 나왔거든요. 이 잘못 사면은 하루에도 30%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별주들 검증되지 않은 개별주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들 같은 경우 개별주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. 실질적으로 좀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는 장비 쪽도 계속 좀 좋게 말씀드리는데요. 뭐 오늘 뭐 PNT 같은 경우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장비주들이라든지 충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. 뭐 원익 PNE도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.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렌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그 외 장비주들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사실 어제 뭐 하나기술도 급등하고 그래서 오늘 피로도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장비주들이야말로 올해하고 내년에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. 2차 전지 지금 소재 섹터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가격 인하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또 인하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더라도 후발주자들을 좀 눌러놓겠다라는 심리인데요. 뭐 일단 뭐
시장에서 그 실적 때문에 좀 변동성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. 그로 인해서 오늘 뭐 관련주들 중에서는 LNF가 좀 많이 하락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그래도 뭐 LG화학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,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하락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,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제 상승해서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왔다 갔다 합니다. 에코프로도 고점 82만 원에서 벌써 지금 61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.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소재주들 안에서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,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전고체라든지 일부 최근에 올랐던 뭐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반등하지만 21선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.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21선을 계속 못 넘는 반등이라면은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넘어간 다음에 다시 더 비싸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이슈가 됐었던 금양 같은 종목도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2차전지 중소형 소재단에 있는 것들이라면은 고점,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다시 못 넘는 종목들이라면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도 일단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, 반면에 뭐 다른 섹터를 한번 언급드리자면 그동안 시장에서 찌그러져 있었던 섹터주들이 조선주들입니다. 조선주들 조용히 올라오고 있죠.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나 뭐 비철금속주들 최근에 이제 광물 때문에도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약간 거래소 쪽에서 좀 많이 못 갔었던 중소형주들 내지는 건설주, 기계주들이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, 오늘 보시면 현대건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듯이 약간 원전과 연결해서도 있고요. 신공항과도 좀 연결해서도 있다 보니까 건설이나 건설 기계 섹터, 조선주 이런 쪽들의 변화도 계속 조금 살펴봐 주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. 그래서 조금 오늘 항공주도 좀 올라오고 있듯이 시장이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올라간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실적 미스가 이제 다주가에 반영된 종목들을 조금씩 찾아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챙겨서 살펴보시고요. 에체능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테슬라 실적을 발표한 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회사 측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. 이 가격 인하가 마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6번째로 또 낮춘다고 하는 이야기가, 그러면 납품사들을 이 단가 압력을 주는 것 아닌가. 사실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계속해서 행해지는 부분들이어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상당히 좀 마진율이 낮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에도 압박으로 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, 이렇다면은 과도한 우려일까요? 아니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?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뭐 본인들도 많이 노력을 하죠. LFP 배터리를 이제 계속 장착을 한다든지, 사실 2차전지 소재나 뭐 셀 같은 경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협상을 계속 중간에 맞춰서 그 원가에 맞춰가지고서 가격을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고요. 이런 부분에 이런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가격을 내리면은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뭐 약간 그런 단가이나 압력 이런 부분들은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좀 부품 쪽에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. 다만 테슬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마진을 조금 줄이면서까지도 이제 계속 치킨 게임을 하면서 후발주자들,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 계속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. 뭐 이런 상황 고려해 본다라면은 다른 업체들이 오히려 단가 컷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테슬라보다.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품주들에 있어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그런 리스크 요인도 말씀하신 대로 좀 고려는 해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